안녕하세요. 손현정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진짜 주식과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최승욱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승욱 파트너께서는 또 우리 진짜 주식이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굉장히 아쉬워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유튜브에서 매일 진짜 주식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최승욱 파트너께서 첫 번째 시간에 알려주셨던 진짜 주식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때 알려주셨던 주식들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최승욱 파트너 진짜 주식의 리뷰 시작해볼까요? 네, 아쉬움이 많네요. 자, 개인적으로 국고처 이상으로 좀 애착이 갔었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력이 상당히 강했었던 방송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지난 3년간의 이익성장, 그래서 이익성장과 미래실적, 특히나 지금은 사상 최대 실적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꼭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진짜 주식인가 하면 좀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역시 실적만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실적을 먼저 읽는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외국인 기관들이라 그랬죠. 그 큰 손들이 따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꼭 면밀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가 방송 이제 4월 7일부터 해서 지금 오늘이 11번째인데 또 하필 또 이 금요일 날 전체 방송이 개편되면서 제 방송도 같이 내리게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4월 7일 날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짜 주식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그날 4월 7일 날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과 방송을 하던 시점이었었죠. 바로 이 동아지질입니다. 국내 이 실드머신, 그러니까 지하철 터널은 거의 동아지질, 대구경의 지하철 터널은 이 동아지질이 거의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지금 인프라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여기서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굉장한 기업이 바로 동아지질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상당히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이 종목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죠. 이익 성장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지난 3년간의 실적이라 말씀을 드렸죠.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0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억에 불과했었다가 전년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난 연도에 125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상당히 수익이 나왔고 거기다가 미래 실적까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한 50억 정도 나왔으니까 4분기 기준하면 거의 2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일단 들어간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 물론 4월 7일 날 제가 이제 첫 방송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수령 구간에 기간 수급 들어왔을 때 저때부터 61선 기준을 했었다면 아마 굉장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동아지질은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 이익 성장 관점에서만 보시면 여러분도 누구든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자, 그 이후에 많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무수히 많이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잡혔었고요. 결국 실적 수급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자연스럽게 다 잡혔었더라는 거죠. 2014년도에 30억 정도가 적자를 냈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이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나 많은 실적이 나온가 보시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었고 지난 연도에는 95억의 영업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최저가 150억, 많게는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85억의 최대 실적이 나왔었던 종목이니까 사막 콘덴서는 잘하면 원래 사상 최대가 가능한 진짜 주식 중에 진짜 주식이죠. 자, 이쪽에 수급을 봅니다. 이런 기관들이 왜 이렇게 이 종목을 많이 사겠냐는 거죠. 결국 기관들은 예상 EPS로 잘 나올 종목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상치가 150억입니다. 만약에 예상치만 나와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으면 기관들이 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디시링크, 전력 변환 콘덴서를 공급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이 바로 변환 콘덴서죠. 자, 그 이후로 많은 종목이 잡혔는데 한번 그날 4월 7일 기준으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바로 4월 7일 날 이 자리였었는데 후성입니다. 후성 전해질 쪽은 글로벌 이해 업체가 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이익이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 관점에서 보시면 90억 적자 나던 기업이 그 다음 해에
150억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전년도는 360억입니다.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연속해서 나왔고요. 올해는 예상치가 530억인데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30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4월 7일 날 첫 방송에 후석 눌림목 자리였었죠. 정별에 이 자리에 잡아서 21선 매매만 했어도 61선이면 뭐 앞으로 올해 내내 가져갈 수 있겠고요. 21선 매매만 했어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거의 뭐 30% 이상 단기간에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이 종목보다 더 많이 날아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날 4월 7일 날 기존에 했던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날 와이스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날은 좀 덜 갔었던 종목이었었고, 대덕 GDS가 바로 4월 7일 날 첫 방송이 이 성장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던 종목인데 바로 이 자리였었죠. 그 종목도 거의 평행 추세에서 갑자기 머리를 드는 자리가 나왔었는데 기관들 수급은 여전히 좋고, 지금 원래 사상 최대 실적 종목 치고 기관들이 최근 6월 달에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종목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170억에서 70억으로 다소 감소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영업이익이 원래 220억 정도가 나오니까 지난 연도 비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었죠. 40% 정도 감소를 했었으니까 40억이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이상은 나오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실적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면, 미래 실적주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보단 지난 연도에 비교해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인가 그걸 보는 것인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320억대의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 쪽인데요. 320억에서 무려 전년도에 1140억 정도, 엄청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만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나온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2천억은 절대 비싸다고 볼 수 없겠죠. 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달 들어서 기술주들이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만 21선 크게 손한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61선에 손한 종목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주도주들 만약에 실적과 또 수급까지 가미된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절대 중간에 내리시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걸 극대화하셔야 되겠고, 그때 미래 실적주로,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난 4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은 중에 하나가 또 테라세미콘이었었죠. 이 OLED 관련해서 OLED 열처리 쪽이 대장이 누가 했습니까? AP시스템. 그 다음에 넘버 2가 바로 이 테라세미콘이죠. 자, 시가총액이 3,50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했을 땐 원래 예상이 중요하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20억입니다. 여기에 10배수 딱 주면 2,200억이죠. 근데 원래 예상치가 얼마냐면 무려 560억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10배수를 준다면 시가총액이 얼마 돼요? 5천억이 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500억이니까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61선 골든 나고 난 다음에 21선을 타고 가면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가신 분, 지난 4월 7일 잡으신 여러분은 기회가 있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분에게는 기회가 없겠죠. 21선을 타버리면. 근데 다행히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61선이 지지가 됩니다. 그러면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바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게 되네요. 자, 61선이 이제 탔으니 이제는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확장 국면에 갔다가 이제는 다시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 테라세미콘은 보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때 JYP 같은 경우도 JYP가 트와이스 때문에 트와이스로 전년도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42억에서 트와이스는 밑에 있죠. 지난 연도에 13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일본 아직 공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30억이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6월이었나요? 간다고 하는데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엔터 쪽이니까 PR을 10배를 줄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해서 PR 수매를 준다면 3천억은 넘을 것이고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좀 더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4월 7일 날의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21선은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튼튼한 61선은 쫓아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간에 JYP는 중간에 내리실 이유는 없죠. 계속해서 이걸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시간 4월 7일 날 첫 시간에 이익 성장주와 미래 실적주, 정말 진짜 주식이죠. 이런 종목들 그날 한 10종목 정도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라도 진짜 주식을 따라왔었다면 상당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건 아닐 거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2분기가 시작이 되지요. 2분기, 1분기, 2분기만 딱 더해버리면 사상 최대 실적 지금 200기가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종목이 나오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 있게 1분기만 갖고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확정적으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제는 남은 거 2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당연하겠죠. 그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종목이 내죠. 자,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지난주였습니다. 애경유화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뭐 20%가 끌어올렸다가 장 끝날 때 이제 10%에 끝났습니다만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진짜 주식 찾기는 정말 좋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첫 시간에 알려주셨던 진짜 주식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익성장주로 꼽아줬던 종목들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아 지질도 말씀해 주셨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엔 이 전기차 관련주로서 또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있었고요. 와이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익성장주 중에서는 또 대덕 GDS도 꼽아 주셨네요. 자, 미래 실적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 언급해 주셨고요. OLED 관련주인 테라세미콘 그리고 트와이스 효과를 톡톡히 본 JYP 엔터테인먼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숫자 비교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 실적을 비교해 주시면서 티웨이홀딩스와 대한해운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꼽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잘 갔던 종목들이죠. 자, 오늘도 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최성우 파트너 숫자 비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영업,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죠. 연간 실적과 1분기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전년도에 만약에 뭐 100억인데 원래 1분기가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대충 전년도에 한 2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원래 예상치가 100억인데 1분기가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좋겠죠. 제일 좋은 것은 원래 예상이 한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만 100%가 성장을 했다. 이런 종목들. 이 예상치를 넘어설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몇 종목에 한번 사례를 한번 드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림당을 예를 들어 예림당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예림당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190억입니다. 지난년도 그러니까 16년도 영업이익은 190억이니까 대충 뭐 분기별로 만약에 자 이거는 뭐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니까 티웨이항공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항공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거는 뭐 1분기 하면서 성수기니까 1분기에 좀 더 나오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을 보면 되겠죠. 지난 연도에 190억 대충 분기별로는 한 50억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이번 1분기가 16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성수기라서 그렇다면 1분기가 영업이익이 90%로 좀 성장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이죠. 성수기 이전에 자 이 예림당의 실적은 굉장했다라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예림당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따블 이상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림당 지금까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었죠. 여러분들 이런 숫자 비교 기본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은 190억이었는데 1분기가 160억이 나왔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서퍼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유니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니테스트가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좀 많이 적어졌죠. 자, 감소를 해서 원래는 기저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영업이익이 110억입니다. 그런데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117억이 나왔죠. 전년도 영업이익을 살짝 넘어선 상황입니다. 1분기 만에 지난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제는 1분기는 작년만큼 해놨으니 이제 2분기가 여기다 보태진다면 2분기도 이 정도 나온다면 전년도 영업이 거의 4배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상당한 기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지난년도 영업이익과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원래 이제 연간 예상과 1분기를 한번 비교해보는 방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모두터 얼마나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지 여행 관련한 종목들이 그렇게 싸든 문제로 모두를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기관들 씩씩하게 특히 외국인들은 모두터 정말 열심히 샀고요.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이런 이익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전년도 영업이익은 2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사드 때문에 실적 우려를 모두가 예상을 했었고 원래 예상치가 270억이었습니다. 270억이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35% 정도 성장을 했죠. 그러면 1분기가 좀 성수기니까 1분기가 볼륨은 좀 많을 거지만 결국은 성장은 35%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1분기만 110억이 나왔고요. 규모도 되죠. 그런데다가 영업이익이 150%가 성장했습니다. 잘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간으로 원래 35% 정도가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했으면 1분기도 그 정도 나오죠. 성수기니까 규모는 커도 성장은 비슷해야 맞죠. 그런데 1분기가 1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이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전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2분기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테라세미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쪽에 앞서 잠깐 설명드렸었던 종목입니다만 자, 올해 연간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11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도 당연히 110% 정도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1분기가 무려 8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도 1분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더라도 1분기에 800% 성장한다는 건 이건 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기 실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몇 종목의 사례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잘 날아가는 종목이 왜 요즘 신고가 깨는 종목이 한 7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들이 신고가를 깨는지를 한번 잘 보시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게 전년도가 30억인데 올해 1분기만 이미 얼마가 나왔냐면 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죠. 도대체 올해는 분기가 70억인데 전년도 30억이면 도대체 올해는 얼마가 나올까요? 상상이 안 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이 2분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ST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청담러닝을 봅니다. 아직 움직이질 않았네요. 자, 기관 수급이 이번 주에 들어왔으니까 청담러닝은 여러분 잘 주목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담어학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고 영재학원 또 CMS 에듀라는 영재학원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자, 베트남에는 진출한 지 딱 1년 만에 베트남에서 영어학원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지분 평가가 좀 잘 되리라고 보여지고 시가총액이 CMS 에듀도 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1,300억이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연간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60억 정도. 자, 근데 1분기는 50억, 53억. 예. 전년도 영업이 한 4배 정도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그동안에 많이 해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전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이런 청담러닝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동안에 여러분과 가장 많이 해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렉포일의 글로벌 1위 기업 있죠. 과거에 스마트폰에는 일렉포일이 3g밖에 안 들어갔다 했었죠. 그러나 전기차는 그거에 4,0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일렉포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적자가 났다가 전년도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을 하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90억 정도가 나왔었고 올해 420억이 나오는데 원래 전체적으로 40% 정도 성장을 예상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1분기죠. 1분기에는 130%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기준한다면 지난 연도 290억이니까 100%만 성장을 해도 600억입니다. 자, 만약에 2분기도 100%대 정도가 나온다면 거의 600억 이상. 그러면 예상치는 400억이지만 실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400억을 훨씬 넘을 것 같죠. 2분기까지 나오면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6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왜 일진 머티리얼즈가 날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자, 덕산네오록스를 봅니다. 자, 이 OLED 소재 쪽으로 OLED 채택률은 이번에 갤럭시 S8에 OLED가 채택이 됐습니다만 이 OLED 채택률은 원래 겨우 30%다. 2018년도 되어야 한 50%, 2020년 되어야 겨우 한 70% 정도가 됩니다. OLED 채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 거로 놓고 보면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재는 꾸준하게 아직 피크를 찍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덕산네오록스는 소재가 누가 사갔습니까? 장비도 깔린 것도 없고 어디 채택된 게 없었으니 그동안의 영업이익은 20억, 지난 연도에는 3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만 36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만 전년도 영업이익만큼 나왔고요. 올해 예상치가 12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죠. 결국은 덕산네오록스의 시장, 그러니까 OLED 소재 쪽의 시장은 이제 열린다는 것이죠. 누가 감히 피크를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지금 현재 21, 60은 타고 올라가는 데다가 이런 실적, 2분기 실적 자 보시면 아마 2분기도 그에 못지않은 실적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인제약을 보죠. 좀 빤한 종목일 것 같지만 제약주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치매 관련한 이 새 정부의 이슈도 자 있는 종목입니다. 잘 보시죠. 자,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00억. 자,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1분기가 9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260억인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올해 한 2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1분기가 60%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1분기 추세대로 성장을 한다면 영업이익은 예상 영업이익은 300억을 훨씬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주가 평균 PR이 몇 배인데 3,5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을 낸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또 한인제약이 되겠죠. 자, 한인제약은 일단 21선 위에 조금 차트는 지저분해 보입니다만 종가 관리, 종가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아침에 자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또 한인제약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나스미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디어랩 KT 쪽에서 상하간 미디어랩입니다. 예, 자, 이거 보시면 전년도 영업이익은 자 150억. 자,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한 80% 정도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1분기가 지난 연도 거의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75억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1분기 성장 속도가 17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으로 친다면 80% 정도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1분기가 지금 영업이익은 170% 정도 성장을 했으니 2분기 이후로 만약에 1분기 수준만큼 성장하게 되면 예상치를 지금 280억을 보고 있는데 350억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미리 올해 1년 예상치를 한 거를 거기에 여러분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다시 또 2분기 실적마다 자 그러면 이 카타야마 아키라는 친구를 얘기했었죠. 일본에서 600만 원 갖고 200억을 벌었는 친구. 오로지 결산 단신을 보고 예상치를 넘어서는 분기와 반기 실적 나오는 종목만 거래해서 그 젊은 친구가 가방끈도 짧은 친구가 600만 원 갖고 200억을 벌었다고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꼭 그렇게 100%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자극이 될 만하죠. 그 아무 지식 없이 그것만으로 결산단신만 갖고서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그 이 아키라는 친구가 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 이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정도면 원래 예상치를 넘었을 때 실제 그 친구는 연간으로 80억을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 60억이 나왔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20억을 버는 모습을 실제 이 화면에서도 보여주고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식이라고 얘기했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실적이었고 연간 전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 한번 찬찬히 지난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시면서 종목 발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 주목해 봐야 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쉬었다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5시간 동안 최승호 파트너만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지난 시간에서 이 상투징후에 매매 교체하라, 교체 매매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철학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최승호 파트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에 일반 투자자들과 조금 다른 개념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렸죠. 자, 리스크를 피하라고 여러분 배웠을 건데 오히려 저는 리스크를 조금 걸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무슨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걸 뭐 2, 3년 동안 한 10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서 묻어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집중 투자를 하고 두세 종목 정도의 지금 시장에 맞는 예를 들면 뭐 앞서 진짜 주식 되겠죠. 전기차 같은 종목들 두세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런 종목이 갈 때까지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관점으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주제는 바로 투자 원칙 6번째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자, 개인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익 확증입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손실을 극대화하지요. 자, 많이 먹고 적게 잃어야 되는데 손실을 극대화하고 이익은 확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수는 꼭 많이 남는 경우는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주식을 이익을 나는 종목을 팔아서 손실 나는 종목에다 보태죠. 그래서 투자 자금이 만약에 90%가 들어간 게 있고 10% 들어간 종목이 있으면 10%는 이익이 나는 종목, 90%는 거의 손해나는 종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손실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손실. 만약에 오늘 장이 딱 끝나갑니다. 근데 자
만약에 종가 무렵에 딱 보시면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5%, 자 B라는 종목이 플러스 5%입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 팔아야 되면 여러분은 무슨 종목을 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손해나는 걸 팔아야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직접 손은 나가겠습니까? 절대 못 나가겠죠. 반드시 또 올라가는 종목을 팔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손실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익을 확정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기간수급 들어오고 60일선 살아있으면 절대 안 판다. 만약에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60일선 이탈하면 그때 매도한다. 그때까지만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개인들의 승률은 자 들어가서 두 번 들어가면 한 번을 잃습니다. 근데 이 승률 50%도 사실 개인들에게는 힘들죠. 자 그런 만큼 자 먹을 때는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한 종목,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진짜 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 거기에 수급 들어왔어야 되니까 진짜 주식을 샀어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매매 대상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철학에 맞춰서 결국은 어떤 매수의 원칙까지 나오는 거죠. 좋은 종목, 센 종목을 사야만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자, 진짜 주식은 목표 가격을 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뭐 PR이 몇 배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주가에다가 이 EPS, 그것도 지난 EPS를 나눠서 이 적보가 적정하다 어쩐다 비싸다 가면서 됐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PR 좋은 종목군들 지금 전기차들도 그렇고 IT 관련한 종목들이 PR이 10배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한 30배 수준은 될 겁니다. 자 거기다 굳이 예상이 EPS를 넣으면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생각보다 PR이 굉장히 높지요. 좋은 종목일수록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어째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분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PR은 가장 계속 올라가겠죠. 30배, 40배. 고밸류 종목이 실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대부분 고밸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을 언제 확정을 짓느냐? 세럼봉 뭡니까?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되겠죠. 자 만약에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음봉이 나올 것이고 그 위에 장중이 끌어올렸었던 양봉 자리는 윗꼬리가 나올 겁니다.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봤더니 기관들이 그날 한 14만 주를 매도를 했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바로 이 확정을 지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 몇몇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서 사례를 한번 어디까지 극대화를 해야 되는지 종목을 한번 몇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에코프로를 한번 보지요. 에코프로의 이익 확정 자리가 나옵니까? 골드는 사야 될 자리는 자 여기입니다. 21선과 61선이 여기서 스위칭이 됐죠.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21선 위로 탔으니까 결국 61선을 깔고 주가도 21선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죠. 자 21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21선을 딱딱 받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세rum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매수 구간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홀드 구간은 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죠. 세rum봉이 안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됩니까? 장중에 끌어올렸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밀렸어. 이게 밀리면서 시초가를 이탈하고 위에 꼬리가 싹 나왔습니다. 상당한 거래량이 터졌겠죠. 그러면서 봤더니 기관들 혹은 외국인들이 매도에 의해서는 모습이 나왔다. 시장이 어떤 외부 충격에서 이런 모습이 이거는 참아야 되겠죠. 최근에 전기차가 한두 번 밀렸습니다만 결국은 시간 지나게 다시 올라갔듯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익은 확정 지으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어떤 분은 여기도 비쌌을 것이고 정렬이 됐으니까 여기도 비쌌을 거고 올라갈 때마다 모두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간에 그렇게 해서 적정주가 계산해서 던진 분들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강한 종목도 특히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 띄고 심지어 좀 무겁다고 생각했던 포스코 ICT까지 자 저와 같은 모습이 나오겠고 조금 전에 보셨던 사마콘센서도 마찬가지요. 매도 자리가 나옵니까? 정별이 됐습니다. 60일선은 타고 올라가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홀드 구간이 나왔었고 지금 매수 구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적정주가를 계산한다면 PR 뭐 거의 한 30배 정도가 되니까 적정주가 계산한다면 올라갈 때마다 아마 이익 실현했을 겁니다. 자 기관들이 들어오고 20일 60일선 살아있고 그리고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150억 많게는 200억까지 나오는 진짜 주식 중에서도 최고를 이거를 어떻게 적정주가 계산해서 팔고 나올 수 있는가요? 적정주가를 누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결국은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스코 캠텍도 그렇고 포스코 ICT, 일진 머티리얼즈 조금 전에 보셨던 일진 머티리얼즈로 그러고 모두토도 마찬가지. 자 보시면 결국 어떤 좀 기관들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정주가로 계산해서 10%를 먹고 나오는 사람, 20%를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더블을 갈지 두 더블을 갈지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동안 최소한 61선이라도 한번 지켜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 이 월척조사가 1년의 월척의 대부분을 잡듯이 이렇게 여분에 한번 따블을 먹어봤어요. 100%를 한번 먹어보신 분은 그동안에 5% 10% 먹던 이 새가슴에서 벗어나서 맷집을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그런 생각, 내가 세게 이거 내려갈 때 내가 중간에 내리면 내가 진짜 이름을 바꿀 거야. 절대 나는 중간에 안 내린다.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 번 끝까지 가봐. 그게 자신이 없으면 자기 애들한테 매도하면 되겠죠. 애들한테 자 학생이 모르잖아, 그죠? 60일선 요 빨간 색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요런 막대기가 딱 걸리면 그때 팔아라라고 하면 아빠는 겁나서 벌써 팔았을 거는 아들은 이거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아빠한테 맞는데 만약에 요거를 이탈하기 전인데 아무리 봐도 이탈한 적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아들은 갖고 가.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줬는 건 아들은 모르니까 심장이 떨릴 일이 없겠죠. 차라리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 극대가 됩니다. 아는 분들은 별별 걸 다 하죠. 주담한테 통화해서 왜 올라갔는지 묻고 또 우리 같은 방송 국고처에 상담을 해서 올라가는 걸 왜 물어요? 올라가는 거를 묻지 마세요. 올라가는 걸 묻다 보면 그래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밖에 더 안 되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제일 큰 경쟁력은 적정 주가 개선 안 하는 것.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수급이 안 무너지고 추세 안 무너지면 계속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좀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최승욱 파트너의 투자 철학 바로 이익을 극대화하라였습니다. 자, 이익 확정 신호가 나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네, 에코프로, 포스코 ICT, 사막 콘덴서 등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최근에 경신한 만큼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 콘덴서도 역시 21선과 61선이 살아있고 기관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익 확정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캠텍을 꼽아 주셨습니다. 또 모두 투어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또 최승욱의 진짜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시죠. 한미일 연합을 통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기업은입니다. 1번 한국화장품, 2번 삼성전자, 3번 SK하이닉스, 4번 강원랜드인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30분에게는 핸드 선풍기를 증정합니다. 퀴즈 참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와우밴드 모바일 앱을 실행하신 후에 설정에서 진행 중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최승욱의 진짜 주식 행운을 선물합니다. 배너를 클릭하신 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최승욱의 진짜 주식 방송 시작한 시간부터 다가오는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익 성장주를 발굴하는 시간인데요.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당장 공략 가능할 이익 성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욱 파트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영업이익이라도 좀 보자.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아니라 최근 추세를 봐야 되니까 3년치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치 보면 더 좋겠죠. 근데 너무 또 많은 지표들은 여러분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3년치 정도만 보셔도 뭐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익 성장은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P&E 솔루션, YMC, 인선 ENT, 정산해관 한 종목이 또 빠졌네요. 자, 요 밑 종목이 글씨가 지금 누락이 됐는데 TCK 이렇게 해서 5종목 정도가 지금 이익 성장주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래실적주가 있습니다. 사이맥스와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유파워플라즈마,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이익 성장과 일단 뭐 미래실적주 이렇게 두 개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P&E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P&E 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부분들은 자, 사업 영역은 전기차 급속 충전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BMS라고 배터리, 자, 관리 시스템, 또 전자, 2차 전지, 또 제조 이런 건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역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이게 중국으로 자, 수출이 되면서부터 좀 최근에 전기차 테마가 됐고요. 자, P&E 솔루션이 자 보면 실적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주식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주식 조건에 맞는 종목들, 원래 최고의 실적이 나올 종목들은 제가 이 라벨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죠. 지난 20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적자를 냈었던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15년도에 20억의 흑자 전환을 냈고 그리고 전년도에 40억의 영업이익이 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어때요? 100% 정도 성장을 했었고 원래 예상치는 나온 건 없습니다만 1분기가 20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원래도 뭐 전년에 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은 성장하리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 정부에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최고의 테마 그리고 최고의 실적주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중국도 앞으로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8% 정도는 뭐요? 전기차를 팔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내년부터는 또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쪽은 뭐 계속 이슈가 몰리고 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 했습니다. 안 한 건 없죠. 사바부터 후성까지 일진멀칠, 에코프로, LNF 다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덜한 전기차 충전기 쪽은 원래 이 포스코 ICT가 충전 인프라 쪽이라 그런 쪽이었습니다만 PNE 솔루션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영업이익의 볼륨이 좀 적으니까 여러분 입장에 좀 매매하기는 좋습니다. 다만 수급은 아직까지 들어오질 않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수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 PNE 솔루션 한번 자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YMC입니다. 이것도 OLED 자 패널에 들어가는 전류를 자 흐르게 하는 자 이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YMC인데 보죠. 영업이익이 16억이 나오다가 30억 정도가 나왔었고 전년도 영업이익이 바로 109억으로 뛰었습니다. 자, 영업이익의 속도가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지금 OLED가 다 그렇죠. OLED 시장이 지금 열리다 보니까 과거에 몇 년 동안에는 기술만 축적했지 매출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가장 거의 작년에 이 OLED나 이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영업이익이 급증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자, 올해도 일단 영업이익은 자 추가로 180억까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지난 3년 동안의 이익 성장 속도가 굉장했었죠. 해서 신고가를 깨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전년도에 영업이 소위 말하고 포텐이 터진다 그러죠. 전년도에 다 크게 영업이 성장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인선 ENT를 한번 봅니다. 4억의 적자 났던 국내의 산업 폐기물 쪽에서는 인선 ENT가 대장이었죠. 전년도에 4억의 적자를 냈다가 2015년도에는 80억 그리고 지난년도에 무려 18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원래는 지금 최대 280억까지 보고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2천억이 넘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자 일단 수익 가치만 하더라도 280억 정도가 예상되니까 여기에다 단순히 10배만 줘도 지금 시가총액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역시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자 알 수가 있고요. 자 정산 행황을 봅니다.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움직이질 않았으니 여러분한테 한번 기회 정도가 우리라고 보여지고요. 50억의 적자를 냈었던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자 2015년도에 20억의 흑자 전환을 냈고 지난년도에 65억 정도를 냈습니다. 자 원래는 추정치가 안 나왔으니까 1분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200% 정도 성장을 했었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만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기대가 되는 많은 종목 중에 하나 정산의 강도 상당히 기대가 되죠. 자 일단은 종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양봉이 한번 강한 양봉이 쳐줄 때 기간 수급 들어온 날 거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정산의 강이 한 번에 기회는 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TCK입니다. 70억에서 갑자기 영업이익이 160억으로 뛰었고 전년도 영업이익은 270억으로 뛰었습니다. 1년에 거의 하면 100억씩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390억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20억 정도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소재 쪽의 자 기업이 되겠고요. 미래 실적주를 자 한번 같이 미래 실적주 종목을 몇 종목을 한번 자 보도록 합니다. 미래 실적 종목 사이맥스부터 해서 이오테크닉스까지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사이맥스도 보시면 신고가를 깼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자 웨이퍼 이송 장비 쪽인데 자 지난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자 40억 70억 원래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래 실적인데 전년도 40억인데 원래 한 100억 정도가 되고요. 지난년도에 140억이 나왔던 비아트론 자 이거는 넘버 3 OLED 열처리 쪽에는 자 3인방이라고 그랬죠. 넘버 3인데 140억에서 원래 예상치가 전년도 거의 한 2배인 27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미래 실적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고 넘버 2 OLED 넘버 2는 테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년도에 250억 올해는 560억이니까 작년도에 거의 한 2배 정도의 이것도 실적이 나올 종목입니다. 이런 기술주들 이런 여러분 뭐 코스닥 쪽을 좀 아직까지도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더블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난년도에 120억이 나왔었던 자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자 올해 예상치가 280억 전년도에 거의 2배 정도가 납니다. 신고가 깨고 지난년도 영업이익 2배씩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자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익 성장주와 미래 실적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메이저 수급이라고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떤 종목들에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종목 있죠. 어떻게 보면 예측치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100억짜리가 원래 300억이 나온다고 했지만 정작 외국인은 팔아요. 300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년도에 100억인데 원래 예상치가 200억이야. 그런데 외국인은 사요. 그럼 이거는 300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 분기 매 또 분기나 또 월간 단위로 실적을 체크할 수 있는 건 우리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 실적은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좀 어떤 보면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이죠. 자, 종목을 한번 봅니다. 메이저 수급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대가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종목이 지난 3월, 4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흐름이 좋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들어오는 기준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수급 들어오는 종목 몇 종목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K시텍을 보죠. 반도체 세정 장비와 연마 장비를 만드는 K시텍입니다. 시총이 조금 비싸다고 느낌이 좀 될 수가 있죠. 지난 연도까지 2년 동안 540억에서 조금 이익은 정체가 됐었던 종목인데 올해는 630억까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억에 시가총액 8천억이면 절대 싼 거는 아니죠. 근데 왜 신고가를 깼느냐? 보시면 기간수급입니다. 자,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지난 2년 동안에도 이익 성장은 없었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한 5%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예상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야, 그러니 신고가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기관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들은 15% 이익 성장보다 더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하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테스라를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테스라는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의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테스라. 그동안의 영업이익이 30억 적자, 또 지난 연도는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80억입니다. 대단한 거죠. 적자가 나오던 기업이 아무리 지금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4차 산업 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적자 2년 동안 낸 기업이 갑자기 180억이 나옵니다. 의심스러워요. 180억이 나올까? 그러면 기관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을 봤더니 열심히 정말 씩씩하게 2개월 동안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180억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이 이상 나올 거로 보여지니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예상치 이상이 나오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추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 잘 아시는 증착 장비. 우리 반도체 쪽에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자, 가격이 잘 나갈 때는 1조로 넘었던. 자, 6천억짜리인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370억입니다. 원래 예상치가 한 500억 정도가 되죠. 500억의 시가총액은 6천억입니다. 10배수만 줘도 6천억이면 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매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지난 5월 달부터 쌍끌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예상치 500억보다 못 나온다. 전년도 수준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이게 왜 사겠습니까? 해서 예상치 500억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 이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주가는 예상치는 낮았지만 실제 수급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상치 이상을 기대하고 바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사조 모양 열심히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패턴을 보면 딱 자사주가 들어오는 그런 유형의 패턴이죠. 자, 이런 물량들이 비슷할 때는 대부분 자사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은 220억입니다. 자, 일단 저희들과 주담과 통화를 해봤을 땐 전년도보다는 좋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년도보다 좋으리라고는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2분기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제가 국고처를 하지요.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치가 나오질 않아서 주담도 작년보다는 좋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자, 옵토론텍입니다. 블루필터 쪽으로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죠. 자, 이 파장 제어, 이 적외선 파장 제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투시를 하고 차선 이동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그러니까 그런 필름을 생산하는 게 옵트론텍인데 자 실적을 보시면 지난 2014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280억 엄청난 적자가 냈죠.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할까 했는데 1년 지난 후에 바로 22억의 흑자를 냈고 작년에 170억의 큰 폭의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한 1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부터는 이익 성장이 좀 뚝 떨어집니다. 과연 해야 될까 말할까 좀 고민이 되지요. 성장은 전년도가 피크를 찍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래 예측치가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월달 딱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2%에 있던 외국인 지분이 갑자기 지금 7% 이상 지분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6월달에만 5% 이상 지분을 늘리니까 주가가 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 예측치는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 딱 들어오니까 주가가 움직이죠. 그러면 자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관심 진짜 주식이죠. 그러면 수급 따라서 예측치 이상이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국인간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미래 실적과 수급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냐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기관들과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이벤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시죠. 한미일 연합을 통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기업은입니다. 1번 한국화장품, 2번 삼성전자, 3번 SK하이닉스, 4번 강원랜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0분께는 핸드 선풍기를 증정합니다. 퀴즈 참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와우밴드 모바일 앱을 실행하신 후 설정에서 진행 중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최승욱의 진짜 주식 행운을 선물합니다. 배너를 클릭하신 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최승욱의 진짜 주식 방송 시작한 시간부터 다가오는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일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복리의 마법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이 마법이 가능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싸고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찾는 거는 좋으면서 싼 종목을 찾죠. 그런 종목은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의 내일 수익 혹은 1년 후, 한 달 후의 수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아침에 항상 시장을 딱 볼 때는 내한테 오늘 수익을 줄 종목이 과연 뭘까?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1%라도 좋으니까 내일의 5%보다 오늘 단 1%라도 좋으니까 오늘 나한테 수익을 줄 종목이 뭘까? 꼭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매도 나와서 찔찔 밀리는 종목을 그걸 계속 받치고 장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죠. 반드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가볍게 움직일 종목이 뭘까요?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인데 실적 잘 나온다고 움직입니까? 그날 아니죠. 바로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 수급은 9시 20분부터 해서 계속 하루에 6번이나 집계가 나오죠. 기관 수급은 하루에 5번의 집계가 나옵니다. 그것만 잘 체크를 하셔도 9시 50분이면 외국인들 쌍끌이 종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함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상위 1% 진짜 주식입니다. 이미 종목 대상은 진짜 주식이야죠.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 움직입니다. 자, 이들은 하루에 6번 정도의 집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외국계는 실시간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외국계와 외국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CD 주문이라고 많이 배우셨죠? 해서 외국인은 집계니까 5만 주가 됐는데 외국계 창구가 8만 주다. 그러면 계속 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끝나고 나서 캡처를 한 거니까 여러분 CD 주문을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 장중에는 외국인보다는 확실하게 외국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이거는 장중에 여러분 그런 종목. 그러면 자 외국인과 외국계를 딱 보고 외국계 창구가 계속 시간별로 1분 단위로 계속 사요. 왜 그렇게 사겠습니까? 오더를 받은 물량이 오파 받은 물량이 너무 많거든. 50만 주를 오파를 받았는데 이거들이 알아서 재량껏 사라고 가격도 제시 안 했는데 그 50만 주를 무슨 재주로 삽니까? 기다렸다 못 사겠죠? 계속 먹으면서 삽니다. 결국은 양봉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매매하기 좋은 거는 사실은 3%짜리입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나 보합이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3% 이미 만들어진 놈을 사야죠. 그 만들어진 주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었고 그들이 똥똥한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종가에 좀 더 끌어올려서 3%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이거를 찾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누구든 이런 지표만 보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고정관념, 이 종목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오니까 앞으로 좋을 것이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건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미리 종목을 선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하는 방향 안 가면 계속 물타기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늘 당일 수익. 나는 오늘 1%를 먹을란다. 물론 1% 더 먹겠죠. 많이 먹으면 5%도 먹고 잃는 날은 또 1, 2% 잃기도 하겠지만 평균 내에서 나는 1%만 먹을래. 그러면 1%를 제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재료 아니고죠. 차트 아니고요. 또 내재가치, 청산가치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라는 말씀이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성과 이지바이오와 해마로 자 그리고 동국에센시를 거래하셨다면 그날 평균적으로 3%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똑같이 이거는 실제로 자 제가 저희 회원분들과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화요일날 이번 주는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케미칼은 자 외국의 자 CD 주문이 들어오면서 하나케미칼이 6% 올랐었고요. 자 그다음에 수요일 날을 한번 봅니다. 수요일 날 21일이죠. 수요일 날 보시면 그날 대단했었죠. 전기차가 그 전날 음봉이 나왔을 때 5일선 타는 음봉 오히려 아군의 음봉이다. 홀드 음봉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매도를 하신 분이 있었죠. 자 일진 머테리얼과 사막콘덴서 난리도 났었죠. 수요일 날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연일 급등을 했습니다. 5일선 타고 연일 상승하는 주도주들이 하루 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매수 기회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원래가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었기 때문에 올랐었고 그날 또 여기 보시면 예림당도 또 한 번 올랐습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티웨이 홀딩스는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 모기업인 예림당은 올라갑니다. 역시 수급 때문에 TV는 안 갔어도 예림당은 자 올라갔었죠. 이것이 바로 이번 수요일 날 실제 회원들과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목요일 날은 코스닥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양봉이 나온 종목들 몇 개가 있었다면 바로 이 종목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서부터 와이솔 특히 아모텍의 흐름이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금을 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포를 보시면 자 포스코 ICT와 P&E 솔루션 역시나 전기차 관련한 종목에 수급 들어오니까 여전히 좋았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쪽은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자 이 맥커리 쪽은 지금 5천억 이 폐기물 펀드까지 만든다고 하죠. 코인텍과 KGTS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여러분 제약바이오도 자 보셔야 되겠죠. 자 이 트럼프 케어 때문에 자 이 미국이 자, SK 업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종목 간의 관련성은 똑같습니다. 진짜 주식과 수급 들어와서 날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종목들, 매일 당일 수익, 절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들이 바로 1% 기적이 가능한 종목은 결국은 수급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매매에 대해서는 실제 매매를 장중해봐야 외국계 실시간 들어온 거 확인이 되겠죠. 자 매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8시 40분에 실제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그때는 항상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매일 1% 수익을 내는데 당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종목,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외국계 실시간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또 시간별로 외국기관 수급 잡히는가 확인하고 그 매매만 합니다. 당일 수익만 노리는 매매를 실제 매주 월요일 날 하니까 한번 무료 방송에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종욱의 진짜 주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최수호 파트너께서는 이 주식 국고처 3부 시간에 바로 또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